축전기 보도록 합시다. 144쪽이고요. 축전기가 뭔지는 다 알죠? 배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안 달라, 똑같아. 우리가 보조 배터리 사용을 하고 스마트폰에 충전을 하는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축전기 동그라미 치고요, 바로 1번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건 우리가 그 앞에서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전위차에 대해서. 전위차가 전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전압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물을 위치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발전을 하다 보면 양수 발전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거든. 우리는 되게 많은 발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이거 어제 하지 않았니? 발전. 양수 발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댐이 있어. 높은 산에다가 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밑에는 내려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낮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이 댐에 있는 물을 흘려가지고 발전을 해. 수력 발전을 해. 그럼 물이 이제 저수지로 내려가겠죠? 근데 발전소라는 건 특정한 양의 일정하게 발전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을 좀 줄이면 발전량이 줄어들겠지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쉽게 줄일 수가 없거든. 그리고 뭐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줄이고 싶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밤에는 전기가 좀 남아 돌아. 낮에는 전기가 부족할 거고. 그 밤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야.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 물을. 그럼 뭐를 저장한 거야?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저장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름에 한낮에 전기 사용량이 폭증을 해서 막 간당간당해지면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오버해서 항상 생산을 하냐면 한 3% 기준으로 항상 오버해서 생산을 해.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순간 단 1초라도 이걸 오버하는 순간 블랙아웃이 생겨. 블랙아웃이 생긴다는 얘기는 다 전원이 나가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발전소 돌리는데도 전기가 필요하거든. 그때 얘네가 나서는 거야. 물이 댐 위에 있는 한 얘들은 새로운 전기를 늘 만들 수 있으니까 블랙아웃이 생기면 얘네를 돌려가지고 이거 소문만 열면 물이 떨어지면서 발전이 되거든. 이렇게 해서 발전한 걸로 다른 발전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력량이 피크인 낮 시간대 얘가 발전을 해가지고 전력량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축전기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데 이 전위차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 한번 봅시다.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 축전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 건전지에 전류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니네 어떻게 확인하니? 집에 건전지가 있어. 배터리가 안 돼. 뭐 리모컨에 꽂았는데 작동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두 가지지. 이 리모컨이 망가졌거나 리모컨에도 건전지가 없거나. 건전지가 이게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 응? 떨어뜨린다고? 튀어버린다던데.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그래 도대체. 야, 영상 찍고 있는데 미친이란 말이 나서 미안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 혓바닥으로? 그럼 위험하죠. 아, 위험해. 안 먹어봤어 한 번도? 1.5V는 전혀 네 몸에 지장을 주지 않아. 1.5V짜리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실제로 새 건전지는 약간 찌릿한 느낌이 나. 근데 건전지가 다 돼가는 애는 찌릿한 느낌이 안 나. 전류가 없으니까. 근데 1.5V짜리는 이 정도인데 이거 재밌는 거 있어. 1.5V짜리 건전지 말고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배터리 있거든요. 리튬?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이런
그치, 얘도 리튬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야. 근데 이 9V짜리 배터리가 있어. 네모난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방향에 다 붙어 있어. 그래서 딸깍하고 끼우는 스타일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불을 낼 수도 있어. 맞닿으면 열이 막 나거든. 요 사이에 종이 한 장 끼워놓으면 불 붙일 수도 있고. 샤프심을 이용해가지고 빨갛게 달궈가지고 뭐 플라스틱을 자른다거나 이런 짓거리도 할 수 있고. 친구 되게 목에다가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빨갛게 달궈가지고 샤프심이 싹 빨개지거든. 화상 입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톡 찍어갖고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아이폰 충전기 혀대면 이제 찌릿찌릿. 위험하지. 얘를 혓바닥을 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깜짝이야 이 정도 느낌이 들어. 9V는 재밌어. 한번 해봐.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 해봤어. 재밌지? 깜짝 놀랄 정도는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구 갖다 붙여보면 되잖아. 불이 들어오면 켜지는 거고 불이 안 들어오면 안 꺼지고. 집에 그래서 전구가 있어요. 야, 집에 니네 학생이 꼬마 전구 하나는 없어? 아니면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거 하나 뜯어가지고 갖고 놀아도 되고.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거 실험하지 않았어? 만드는 거? 이렇게 에나멜론 감아가지고 속에다가 그 자석 센 거 집어넣고 선 감아가지고 발광 다이오드 연결해가지고 흔들면서 전자기유도 수업하면서 이거 안 만들어봤어? 저희 종평생 먹으랑. 아, 이거 갖고 올 거야. 어제 찾아놨는데. 아, 찾으셨어요? 찾아놨는데 안 갖고 왔는데. 당연히 니네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이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거 붙여보면 알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양수 발전의 예를 들면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건전지에 이 배터리에 저장되는 전위차랑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 테슬라가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차죠. 테슬라를 뜯어보면 배터리 팩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 배터리가 엄청 많이 빼곡히 박혀 있고 얘를 리튬이온 배터리야. 얘를 직렬 연결해놨어. 그래가지고 전압을 높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기차 뭐 EV6나 EV9이나 이런 계열의 애들은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각형 배터리가 들어있어. 각형 배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옆으로 쌓여 있는데 얘가 더 비싸. 이 원통형 배터리보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자동차들 요즘에 BYD 많이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지 않고 산화철을 이용한 배터리를 쓰거든. 산화철을 이용한 배터리가 훨씬 안정적이야.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이거 끌 수가 없어. 불이 붙으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산화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얘가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붙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산소가 자동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물을 5시간을 끓여도 안 꺼져 얘는. 온도는 높아져 있는 상태고 탈물질이 있는데 산소가 자체적으로 공급이 되거든. 다 탈 때까지 안 꺼져. 그래서 심각했지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야. 요 사이사이에 요 각형 사이사이에 온도를 강한 온도를 버틸 수 있는 애를 박아놓아. 그러면 이 셀이 하나가 타더라도 10개가 연속적으로 옛날에는 다 탔는데 이 셀이 다 탈 때까지 옆에 있는 칸막이가 버텨줘. 1000도 이상을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타고 말아버려. 대신에 이제 이거를 끄기 위해서 물을 계속 뿌렸기 때문에 차는 망가져 있겠지. 어차피 배터리는 달아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 불을 차 한 대 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지하 주차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실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고. 근데 산화철 배터리는 불이 잘 안 붙어. 근데 단점이 뭐냐면 효율이 떨어져. 지속. 무겁고 그리고 이제 충전과 방전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80% 이하로 떨어져. 그러면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분은 배터리인데 3년 지나면 우리 차가 한 번 충전할 때 옛날에는 400km를 갔는데 3년 지났다고 한 번 충전하면 한 250km 이렇게 가버리면 야 이건 부산도 못 가. 그러면 사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시내에서만 상관없겠지만 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산화철을 잘 안 쓰는데 가격이 싸. 그래서 중국 차들은 저거를 많이 하는 거고. 자, 보도록 합시다. 충전되고 방전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충전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축전기와 전기장치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니 이거 스위치가 있고요.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봐봐. 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연결을 할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온하면 어디가 플러스예요? 긴 거? 짧은 거? 긴 건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너무 잘 보이네. 풀마. 빨리 얘기해. 다산의 명예를 지켜야지. 긴게 긴게 플러스. 어떻게 생각해? 맞죠. 긴게 플러스. 페이크 안 넘어가. 재미없잖아. 한 번쯤 눈치채고 속아줬어야지. 긴게 플러스예요. 긴게 플러스.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건데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거야?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건데 연결을 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어디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A에 있는 전자들이 B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었겠지. 이 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B까지. 다시 A로 가지는 않아. 왜?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어서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 전위차가 생기겠지. 전위차가 생겨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건전지는. 축전지는. 충전이 다 되면 어느 정도까지 충전이 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볼테이지만큼만 충전이 돼. 그래서 얘가 V만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둘 사이의 전위차가 V가 될 때까지 충전이 되고 V가 되면 딱 끝나 충전이.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아. 이 상태를 유지하면 이제는 방전이 되기 시작해. 방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충전이 완충이 되면 스위치를 다시 열어놔야지. 그래야지 방전이 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금속판 A에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 금속판 B는 음전하를 띠게 되면서 둘 사이가 대전이 돼서 둘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는 거고요. 전위차는 얼마만큼 생기는 거냐면 얘한테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만큼, 건전지의 용량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근데 방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닫으면 돼. 다시 닫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는데 이 건전지가 있잖아. 건전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방전이 안 되겠지. 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전압을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이니까 요거를 빼야지. 이제 요거를 빼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 전기를 쓰는 애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저항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항을 집어넣는다라는 거, 저항은 그냥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TV가 우리가 전원을 켜면 막 영상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TV 안에 있는 회로로 이 전류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전자를 못 지나가게 하는 역할을 누군가 맡긴 거야. 그거를 해내면 영상이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가전제품을 설치를 했어. 그러면 원래 여기에 이거 대신에 배터리가 이렇게 얘가 V만큼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야. 건전지가 다 달 때까지 얘가 작동을 하는 거겠지. 그러다가 얘 전압의 V차가 얘를 작동하지 못할 정도까지 떨어지면 작동을 멈추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여기에는 지금 전자가 별로 없어. 완충됐으니까 전자가 별로 없고 여기는 플러스 양이온만 있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는 전자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상태야. 이 전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면서 얘를 작동시켜서 언제가 되면 끝나겠어? 얘네 둘의 전이차가 없어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 방전이라는 건 0V가 된 거야. 둘의 전이차가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3번 한번 볼게요. 축전기에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지.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두 번째 줄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클수록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커진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장되는 전하량은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가 공식을 하나 써줄게요. 쿨롬은 전하량이라는 공식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입실론이거든. 근데 로마자를 잘 못 써서 입실론 곱하기 D분의 S. D는 이 금속판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S는 얘 면적.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량을 저장할 수 있고요. 둘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 내가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지금은 군대 갔다가 아마 제대했을 건데 걔가 중3 때 한 5년 됐겠네. 5년 6년 됐겠네. 얘가 이런 배터리를 두 개 갖고 장난치다가 뭐 어떤 장난을 쳤냐면 이런 두 개의 충전형 배터리를 갖고 실제로는 요만하거든.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플러스끼리 맞대고 있어. 그럼 막 열받으면서 빨갛게 달아오르거든. 딱 대는 순간 탁 하고 불꽃도 튀겨. 되게 위험한 짓이야. 이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고 불나면 이거 큰일이거든. 그러길래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야. 어디에 쓰는 배터리였냐면 전담에 쓰는 배터리였던 거야. 중3이었던 것 같아. 전담을 갖고 온 거야. 이 미친 자가. 5년 전. 5년 6년 되겠다. 5년 전에 담배 진짜. 아, 얘가 전담을 피는 애는 아니야. 그게 더 웃긴 상황이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추궁을 했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니야, 아빠 거 아니야. 얘 친구 중에, 학교 친구 중에 전담을 피는 애가 있는데 요거를 새로 받았는데 차마 자기 집으로는 못 받고 얘네 집으로 받은 거야. 얘네 집은 이런 거에, 그러니까 엄마가 뭐 얘가 택배 받고 이런 걸 엄마가 신경을 잘 안 쓰니까 얘가 이제 학원 끝나면 갖다 주려고 갖고 와서 장난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압수를 해서 막 물라 그래. 자기 거 아니라고. 나도 걔 거 아닌 거 알아. 얘는 겁이 많은 애라서 그런 거 함부로 못 하는 애. 아유, 선생님 안 돼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그 친구 데려가. 그럼 줄게. 그럼 더 큰일 나요. 아니야, 얘가 등치가 이만 나보다 더 큰 애라 막 어디서 또 맞고 다니고 그러는 애는 아니라서 친구가 왔어. 너 이게 맞는 행동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거 내가 압수할 거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갔어. 그 다음에 지네들이 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남의 집으로 전담을 시켰다라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물론 이제 아빠 아이디나 뭐 이런 걸로 했겠죠. 이거 가지고 미친 자. 근데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얇은 금속판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전하량을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 금속판이. 근데 그 넓은 거를 둘이 가까이 그러면 이 금속이라는 게 사실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금속 사이에다가 이게 금속이라고 생각해봐. 금속판 사이에다가 종이 한 장을 끼워 놓는 거야. 종이 한 장을 끼워 놓고 이거를 말아. 그러면 어떤 형태가 돼? 이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실제로. 되게 단순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었어. 일본에서 처음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따라하려고 하니 요렇게 만들면 특허에 걸리잖아. 그러면 일본에 로열티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형을 만든 거야. 각형을 만들면서 어떻게 넓게 하면 되고 그 사이사이에 종이를 끼워 놓고 아예 그냥 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말지 않아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은 이렇게 동그란 걸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각형으로 팩 형태로 만들고. 근데 이 팩 형태로 만들었더니 문제가 뭐냐면 푹 찔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얘가 확 타버린다라는 그런. 왜냐하면 이 사이에 종이 같은 거 들어있거든. 지금은 종이 넣지 않고 절연제나 이런 것들을 넣고 음극제, 뭐 전극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내가 단순하게 뭐 종이 한 장 넣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되게 복잡한 구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고 얘네도 이 금속이 되게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얘들이 그 안에서 단락이 일어나거나 하면 하지 않는데 요거 불릴 수 있는 방법 되게 단순해. 그냥 도끼 같은 걸로 빵 쳐도 되고 그냥 얘기한 것처럼 껌종이 같은 거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플러스 연결을 되면 확 하고 열받으면서 불나. 위험해.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놀기에는 얘는 조금 위험하다. 갖고 놀면 안 되지 않나요? 재밌어. 불꽃 팡팡 튀기거든. 자, 그래서 축전기에 든 전하량은 요 공식에 의해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커지고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커진다. 그리고 또 요런 공식도 그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C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앞에서 나왔던 공식이기는 한데 C는 V분의 Q. 그러면 Q는 C 곱하기 V.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요것도 같이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금속판이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밑에 있는 내용 쭉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네. 원통형 축전기 만들어지는 방법. 부도체인 종이를 중간에 끼워 넣었어. 이런 말 하잖아. 종이장 정도의 실제로 종이를 집어넣은 거야. 종이가 부도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가장 단점이 아까 그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방전돼. 방전되는 것도 둘째치고 터져버리는 수도 있고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축전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축전기는 그냥 배터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터리 형태로만 쓸 것 같은데 그것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뭐 당연히 축전기는 축전되는 형태로 배터리의 형태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일단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잖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선생님 코드블루 산부인과 뭐 코드블루 그러면 코드블루는 뭐냐면 얘 멈춘 거야. 심장이 코드블루는 심장이 멈춘 게 아니고 코드레드, 코드블랙 병원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코드블루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코드레드는 심정지가 온 상황이고 블랙은 그냥 아웃된 거고 사망된 거니까 그건 이제 신경 안 쓰고 코드블루나 코드레드가 와서 심장이 멈추고 수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 수술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러면 의사들이 달려와서 뭐 해? 이거 하잖아. 하나 둘 셋 이거 해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몇 줄 차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수술 중에 50줄 차지 이거 하는 거야. 충전시키는 거야. 순간적으로 50줄 에너지 50줄을 차지시키면 충전이 되는 거야. 전하량을 충전시킨 다음에 일순간에 전류를 빵 한 번에 보내서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심장 근처에다 붙이는 거야. 어디에다 붙이냐면 하나는 왼쪽 가슴 위에 붙이고요. 하나는 옆구리에다 붙입니다. 옆구리 아니고 이 겨드랑이 밑으로. 그래가지고 심장으로 동시에 충격이 빵 하고 가게끔.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100줄 차지. 2배의 용량으로 한 번 더 때려주는 거야. 그래도 안 일어나 150줄 차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300줄이 넘어가면 깨나도 다른 장기들이 손상을 입어.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는 안 돼. 200 거의 200선에서 마무리가 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코드 블랙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차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면 얘가 이제 다시 텅텅텅텅 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강력한 조류. 왜냐면 우리 몸에서 뇌에서 다른 근육들로 신경을 뭐 움직이게 할 때는 다 전기 자극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 개복 수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오픈되어 있는 상태야. 심장이 드러나 있는데 이때 만약에 여기다가 50줄 차지하면 심장이 죽어, 타. 가려져 있으니까 근육들을 뚫어내느라고 50줄에 차지를 하는 거고, 그럴 때는 10분의 1로 줄여서 5줄, 10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극판 같은 거 있거든요. 요거를 심장에 대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되게 능숙한 외과 의사들은 직접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거는 심장을 직접. 그런 경우에는 되게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레지던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영화나 TV에서도 그런 장면은 잘 안 나와. 직접 마사지하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섬세하게. 대부분 이렇게 약하게 해서 전류를 흘려줘갖고 충전을 시키죠. 카메라 플래시도 마찬가지야. 요즘은 플래시가 잘 안 터지는데 옛날에는 빛을 잘 활용하기 힘드니까 플래시를 빵 하고 터뜨린 다음에 피사체에 튕겨서 나오는 그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 그래서 카메라 플래시를 찍어. 근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 문제가 뭐냐면 정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런 카메라들은 그것까지 감안을 해. 플래시가 켜지더라도 정목되는 것들은 줄여서 CCD로 인식을 시키는 거고, CCD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아도 어지간히 사진을 찍으면,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노을이막 지는 영상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로 찍으면 훨씬 밝게 나와. 이거는 CCD가 빛을 받아들이는 효율이 높아져서 그래. 일반적으로 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저기 CCD, 그러니까 CCD라고 얘기하는 거는 빛을 받아들이는 소자를 얘기해요. 반도체 소자. 얘가 내가 기억하기로 얘가 1억 소자를 가지고 있는 애거든. 한번 내가 다른 수업에서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산 디지털 카메라가 380만 화소짜리였어. 어마어마한 제품이었어. 그 당시 최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였어. 한 20년 전인데 그 당시에 5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최고의 DSLR이 400만 원 정도 할 때니까, 지금 DSLR 한 4천, 5천 막 이렇게 하거든,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거의 한 500만 원 정도의 나한테는, 그러니까 50, 80 한 거다. 엄청 비쌌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400만 화소도 안 됐어. 380만 화소였고, 그걸로 사진 찍으면 엄청 잘 나와. 근데 얘는 1억 화소야. 그거보다 30배 정도 효율이 좋은 애야. 그냥 막 찍어도 잘 나와, 얘는. 그러니까 얼만큼 그 기술이 발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이런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콘덴서 마이커라는 거 있고, 이런 거야. 금속판하고 진동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원리는, 이거 언제 배우니? 중2 때 배우니? 귀 배울 때, 그렇죠? 중3 때 귀에 고막이라는 게 있잖아. 소리는 진동이야, 그렇지? 공기를 진동하는데 소리는 앞뒤로 진동을 하거든. 이 소리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들이 공기를 진동하면서 너네 귀로 모이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귀 말고 과학용어로 귓바퀴라고 부르잖아. 귓바퀴. 얘가 모아주는 걸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야기한 걸 얘가 모아서 이 귀 속으로, 귓구멍으로 쭉 공기가 들어가면 속에 고막이라는 얇은 판이 있어서 얘가 진동을 해. 그럼 그 진동하는 신호를 그 붙어있는 이제 귓속뼈 안에 내가 증폭을 시켜가지고 달팽이관에 쏴주면 달팽이관에서 이 신호를 전기로 바꿔가지고 우리 뇌로 전해주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이 진동하고 비슷한 거야. 진동판이라는 게 있어. 내가 소리를 내면 이 진동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금속판이 있는데, 이 진동판이 금속판을 툭툭툭툭 건들면서 이 건전지 사이에 이 거리를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면 어떻게 돼? 전압차가 생기겠지. 아까 뭐라 그랬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하량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진동을 하면서 이 거리가 변화가 되니까 전하량이 바뀌는 거야.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구동이 되는 거고요. 컴퓨터 키보드도 마찬가지야. 밑에 이렇게 요즘에 기계식 키보드 많이 쓰잖아.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거. 이 기계식 키보드든 전자식 키보드든 다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는데 축전기가 밑에 붙어 있어. 뭐 A면 A, B면 B에 대한 신호를 주는 애가 붙어 있는데 얘가 내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금속판이 움직이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전류를 쏴주는 거야. 그래서 뭐 전류가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어차피 얘가 눌리면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판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판하고 마주보고 있는 금속판이 움직이면서 전하량이 변하니까 그 전하량이 변하는 만큼 신호가 전달이 되는 형태인 거죠. 터치 스크린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전기 용량식 압력 센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센서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은 압력식은 잘 안 쓰거든요. 정전식을 많이 쓰지. 압력식은 뭐냐면 내가 꾹 누르면 얘가 눌리잖아. 지금 얘는 압력식 터치 스크린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쓰는 거는 압력식은 요즘은 잘 안 써. 정전식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압력식 같은 경우에는 유리전극이 눌리면 그 안에 있는 패널들이 살짝 눌리면서 전기 신호가 잡히니까 내가 여기를 터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압력식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빠르게 변화하면 이걸 따라가지 못해 잘. 그래서 필기를 하거나 할 때 압력식은 예쁘게 안 써져. 너무 두껍게 써져. 그걸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게 조금 힘들어. 왜냐면 위에 유리판이 있고 이게 보호 필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르면 동시에 움푹패일 거잖아. 그럼 선생님 날카로운 걸로 쓰면 되지 않나요? 날카로운 걸로 쓰면 얘가 또 기스가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압력식은 한계가 좀 있고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그래서 요즘 많이 쓰지. 좌우에 센서들이 있어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를 만지면 딱 만지는 순간 여기 있는 센서, 여기 있는 센서가 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내가 뭘 만졌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정밀하겠죠. 그래서 펜으로 쓸 때도 뭉툭한 펜으로 쓴다고 해도 얘를 딱 따라 쓰면 그대로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전식이 훨씬 더 세밀하게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압력식은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는다. 축전기를 이용하는 센서 뭐 이거는 그냥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되시고요. 146쪽 왼쪽에 그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 센서 밑에 있는 애들 있죠. 가속도 센서, 회전 자이로 센서, 용량식 습도 센서 요거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속도 센서는 속도를 측정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자이로 센서가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데 영상 볼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길게 해서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돌아가잖아 알아서. 이 속에 자이로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을 해도 얘가 항상 나한테 방향을 맞춰주는 거지. 내가 가끔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볼 때 나는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기울어질 때마다 조금씩 이게 막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쟤 되게 예민하거든 자이로가. 이것도 물론 이제 자이로 센서를 설정을 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도 바뀌지 않게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 센서들이 들어 있어서 얘가 움직이면서 이 전하량이 이 패널 자체가 비틀어지면 전하량이 바뀌겠지. 충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바뀌니까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단순하게 배터리의 용도로 우리가 흔히 쓰는 충전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이 기술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147쪽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병렬 양자.
CV는 Q. 병렬 연결일 때는 직렬 연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직렬 연결일 때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 연결일 때는 회로에 흐르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니까 V나 V1이나 V2는 다 같을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랑 똑같냐면 C는 저항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이 내용에 없어서 좀 같이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렬 연결일 때 저항 어떻게 구하니? 직렬 연결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거는 병렬 연결인 거고 직렬 연결도 똑같이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때는 Q가 다 똑같겠네, 그쵸? 얘 Q라고 할까 그냥? 다 똑같을 거고 V는 V1 더하기 V2가 되겠네요. 얘가 V고 얘가 V1, V2를 지나가게 될 테니까. 그러면 얘에서는 C를 어떻게 구할까?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로 저항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되겠죠?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얘는 Q1이고 얘도 Q1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Q2고 얘도 Q2인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볼테이지가 연결돼서 얘들이 완충이 돼 있으면 이쪽은 다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만 남아 있어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그리고 건전지하고 축전지 내가 그린 거 보면 건전지를 그릴 때는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그리죠. 근데 축전지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두 개가 평행하게 똑같은 크기로 그리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푸니까.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게 축전지인지 건전지인지 모르면 문제 당연히 못 풀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같이 핵심 체크. 같은 종류의 전하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하고요. 축전기의 전하가 저장되는 과정을 충전, 전하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방전이라고 합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 S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저장이 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하고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짧은 순간에 모두 어떻게 방전돼서 심장 부분에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고요. 콘덴서 마이크는 진동판이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면 금속판 사이에 간격이 변하면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변하니까 그 변하는 만큼이 회로에 흘러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거고,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은
접촉을 하면 접촉 지점에 있던 전자가 전도 속 물체를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센서가 변화를 감지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거네요. 1번 축전기와 스위치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지에 연결하면 스위치를 닫으면 금속판 A와 B 사이의 전위차는 얼만큼이 될까요? 너무 간단하잖아, 그치? 건전지만큼 된다고. V만큼. 2번 축전기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로 표시하시오. 축전기의 충전 과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금속판은 양전화와 음전화로 대전된다. 맞죠? 축전기의 두 금속판의 전하가 모이는 과정에서 축전기의 빛에너지가 저장된다. 아니죠. 전하가 저장되는 거죠. 전자가 저장되는 거죠.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맞고요. 축전기가 완전 방전돼도 두 금속은 전하를 띈다. 이거 틀렸네요. 완전 방전됐다는 얘기는 여기로 쏠렸던 전자가 다시 반대쪽으로 다 돌아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둘 다 어떤 상태야? 중성인 상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전하를 띄지 않죠. 3번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에 따른 축전기의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를 나타낸 거래. X의 올바른 거는 이건 전하량이겠죠.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위차, 볼테이지가 커지는 거니까요. 4번 평행한 축전기와 스위치 S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S를 닫아서 완충시킨 다음에 A, B 간의 간격을 2분의 1로 감소시킨대. 그러면 전하량은 몇 배가 될까요? 거리가 2분의 1이 됐네. 거리가 2분의 1이 되면 전하량은 2배가 되겠죠? 물리적인 거. 산수죠, 산수 얘는. 자, 5번.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예. 키보드하고 압력 센서. 플래시는 충전과 방전을 활용하는 거예요. 빵 하고 터지면서 일순간에 쏘는 거지. 이거는 전하량이 변하는 거를 이용한 건 아니죠. 자, 넘겨보시면 대표 자료 분석이 있거든요.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축전기 A와 스위치를 이런 문제 형태 되게 많이 나오거든. V로 연결을 했대. 지금 어떤 상태냐면 A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B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러면 A를 완전히 충전하는 모습이고요. 나는 스위치를 옮겨서 B에 연결했대. 저 그럼 어떤 상황인 거냐면 A가 지금 충전이 되고 있겠지. 전압이 얼마만큼 충전이 될까요? V만큼 충전이 되겠죠. A에. 근데 나로 바뀌었어. A가 완충이 된 상태에서 B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A만큼 B에 또 충전이 되겠죠. 근데 가에서 그러면 VA는 가에서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네요, 지금 스위치가. 그러면 얘가 V니까 VA, VB. VA는 V만큼 충전되어 있을 거고 지금 상태에서 B는 떨어져 있으니까 VB는 0이겠죠? 네. 나에서는 충전되는 전하량 QA하고 QB, 여기에 저장되는 QA하고 여기에 충전되는 QB.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완충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하량이 같아지겠죠. 한번 가에서 A의 금속판은 A 위쪽 금속판. 이거 알아야 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위쪽 금속판이 플러스가 되고 B에서 위쪽 금속판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왜냐면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자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되게 단순한 거거든. 건전지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끊고 요렇게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에 이 자리에 건전지를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잖아. 그럼 위에가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리로 갈 거니까 여기가 당연히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야 되겠죠. 3번 나에서 A의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는 V보다 작아지겠지. 왜 작아질까요? 지금 얘네는 어떤 상황이야? 얘한테서 받은 걸 둘이 나눠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여기에 있는 전이차는 줄어들 거지. 근데 언제까지? 얘네들이 같아질 때까지 갈 테니까 당연히 V보다는 작아지겠지. 이 나인 상태일 때는. 4번 나에서 B에 걸리는 전압은 가에서 A에 걸리는 전압보다도 당연히 작아져야 될 거고, 얘가 완충돼 있을 때는 볼테이지만큼 충전이 되어 있겠지만 그거를 두 개가 지금 병렬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개가 반반 나눴다는 소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작다. 4번 가에서 A가 완전히 충전되기까지의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자는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니은이네요. 틀렸고요. 나에서 B가 완전히 충전되기 전까지 전류의 방향은 디귿이다. 요거는 맞네요. 그리고 A와 B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같다. 나에서 이것도 맞고. 4번 가에서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와 나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같다. 같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나눠 가지니까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X, O, X 풀 수 있겠죠. 이거 이제 다음 내용은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자성할게요.